자, 박지원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요. 양반을 비판하고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양반 중에서도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을 많이 써요. 거의 다. 하나만 더 쓰면 올바른 인재 등용까지. 사람이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지 써야 돼.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지. 능력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해야 해 라고 하는 올바른 인재 등용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 내용 한번 봅시다. 호질이에요. 자, 들어가기 전에 북곽 선생과 범이 주인공이야. 자, 미리 쓰고 들어갈게요. 자, 북곽 선생은요, 외우세요. 부정적 인물이야. 자, 표리부동은 얘들아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겉은 착한 척하면서 유교적인 척하면서 속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다음에 아첨은 아부지. 아부를 떨기 위해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세 번째, 허세와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됐어요. 자,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자, 겉으로는 얘들아 학식이 높고 유교적이고 선비야. 근데 이놈의 인물이, 자, 뭐를 해? 얘들아, 과부가 뭐야? 이 자식들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가 뭐야? 과부. 니네 과부 모르면 안 되지. 과부. 남편을 일찍 여인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21세기 안 되겠다. 니네 써라. 쓰고 들어라. 내 말을 듣지를 않네. 동의 다 썼어? 자, 그래. 범은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초현실적 존재고 인간사의 모순을 비판하고, 내가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을 일찍 여인이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뭐 내가 뭐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사별이야, 사별. 그러면 21세기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해도 재혼을 하는 판에, 축복을 받는 판에, 이 시대는 조선시대잖아. 이때는 얘들아 아무리 내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도 죽을 때까지 지조절개를 지켜야 돼. 그래서 막 연료비가 나오고 한 거잖아. 그러니 과부와 밀회, 애정을 나눈다는 건 유교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비, 유명한 학식이 높은 선비인데 뒤에서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지. 그래서 표리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들킬 위기에 처해요. 때마침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는데, 이 호랑이가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초현실적 존재고 인간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밑줄,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희극적으로 표현. 웃기게 표현을 했어요.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어. 자, 그 속에는 밑줄,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대. 자,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구덩이에서 기어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봤더니, 자, 그러면 똥이 가득 찬 구덩이에 빠져서 겨우겨우 위에 살아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있어?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자, 범이 길을 막고 있어요. 엎친 데 덮쳤어. 설상가상.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자 밑줄 긋고 별표 할게요. 자 원래는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애보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은 이 부분이야.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밑줄 긋고 자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돼요. 우리 오늘 문법 시간에 중의적을 할 건데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구덩이 냄새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구덩이 냄새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양반을 비판하는 건지. 거기에 빠진 선비가 이제 구린내다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자 지금부터 북곽 선생이 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범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너는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도 너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사람의 자식도 너한테 효성을 본받고 장수도 너의 위엄을 취한대. 명성이 용이랑 나란히 드높아서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밑줄 하계에 사는 인간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까지 쭉 밑줄 긋고요. 얘들아 우리 하계는 좀 외워놓자. 인간계 얘기하는 거야. 인간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자, 물리적 힘이 두려워서 겸손한 척 비굴하게 구는 거죠. 자, 중요한 문장 나왔네요. 자, 얘들아, 거짓된 겸손함, 비굴함. 자, 그러자 범이 꾸짖었대. 자, 범이 호호 꾸짖었다. 질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목의 의미예요. 범이 꾸짖었다. 호질.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밑줄 유는 유라더니 얘들아 어휘풀이 돼 있네. 유라는 말에 어휘풀이를 봤더니 아첨할 유자래. 자, 근데 우리 가만히 봤더니 얘가 한자어가 다른데 발음만 똑같은 거지. 자,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까? 이게 무슨 소리야? 자, 호랑이가 나쁘면 사람도 나쁜 거고 사람이 착하면 호랑이도 착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을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얘들아 오륜과 사강은 유교적인 것을 담은 책인데 뭐래? 네가 맨날 이런 것들 유교적인 거 가르치잖아. 근데 자 밑줄 긋고 도읍일 때의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이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단 쓰고 내가 물어볼 거야. 자, 일단 써.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 비판, 위선, 풍자.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을 비판하고 위선을 풍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왜 지금 이 문장에 벌을 받아서 코가 베이고 발이 잘리고 얼굴에 자자라는 거 이제 낙인을 찍은 거야 인두로.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는 게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니네 서술형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봐봐. 네가 그렇게 말해라. 인간들은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 배우고 다 유교적인 거 엄청 갖다 붙는다고. 근데 그렇게 유교적인 걸 가르치고 배운 인간들이 왜 벌을 받을 일이 있냐라는 거지. 벌을 받는다는 건 뭐야? 죄를 지은 거잖아. 니네 그렇게 인간적이고 인류적이고 유교적이라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사람은 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은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막을 수가 없대. 즉 범의 밑줄. 그런데 우리는 자 밑줄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밑줄. 자 대조예요. 자 인간과 동물을 대조하여 인간의 열등함을 비판해. 우리는 안 그러는데 너네는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과 동물을 대조하여 인간의 열등함을 비판해요. 범은부터 괄호.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물러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자 범의 도덕성과 의리야말로 얼마나 광명정대하다라는 거, 넓다라는 거야. 얼마나 넓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범과 인간 세상을 대조하여 인간 세상의 부도덕성, 욕심을 질책 혼내는 거야. 자, 혼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너네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자 웃긴 게 뭐냐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범을 미워하지 않아. 그러려니 해. 근데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이 엄청 원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잡아먹은 건 똑같은데 왜 얘네를 잡아먹으면 괜찮고 얘네를 잡아먹으면 욕을 먹냐는 거지. 자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뭐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대요. 하지만 말이나 소는 뭐하는 애들이야? 수레를 끌고 주인을 사모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는 거야. 자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날마다 죽여서 부석을 가득 채우면서 쇳불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하여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겠느냐 아니면 놓아줘야겠느냐. 무릇부터 괄호 열게요. 무릇 내게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라고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부른다.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까지 괄호로 묶어봐. 자 심지어 벌레한테서도 먹을 것을 뺐는데 자 먹을 것에 급급하지 않은 범의 습성과 대조.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어. 즉 동족을 잡아먹지는 않아.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자 중략이요. 장면 바뀌었어. 북곽 선생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납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계속 머리를 거듭 조아렸대. 자 넘겨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도 목욕제게 깨끗하게만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더래요. 자, 가만히 들고 봤더니 이제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어졌어. 자, 그럼 지나가던 농부가 선생님 어째서 새벽부터 들여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신 못 차렸죠. 자, 내부터 밑줄 그을게요. 밑줄 긋든 괄호를 묶든. 네,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니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돛 닦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북곽 선생의 위선적 면모죠. 자, 됐으면 우리 문제 가봅시다. 2번이요.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A에서 찾아. 자, A 앞부분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찾아서 잠깐만. A에서 찾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5번 볼게요.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 오륜과 사강에 대해 가르치고 아니지. 가르쳐놓고 지키지 않는 건 인간이잖아, 인간. 그러니까 동물의 본성은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4번 가봅시다. 윗글의 범과 보기의 개의 말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우리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가 꽃게야, 꽃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개야. 지금 무장공자가 뭐냐면 얘들아, 창자도 없다 라는 말이야. 그래서 창자 없는 물건이라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개의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하였으니 대단히 무례하다라는 거는 이제 예의가 없는 거니까 열받는다는 소리지. 우리는 창자가 없고 니들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의복은 능라주의로 자르르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다 가죽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아무것도 없소.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채하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입니까?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지금 공통점 고르는 거잖아. 인간이 자신들에 대해 내린 평가가 부당하대. 자, 꽃게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대단히 무례한 말이야 라고 했지. 그러면서 뭐래? 질문을 통해 밝히고 있대. 뭐래? 사람들은 창자가 있습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럼 범은 앞에서 어느 부분이야? 여기. 사람들은 자, 범이 이러이러하며 원수, 부정적 평가를 내리잖아. 이건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듯이 끝냈지. 그러니까 답이 동그라미 2번이 적절한 거죠. 공통점으로. 자, 얘들아 4번, 5번에서 8번 중에 질문할 거. 6번, 5번. 자, 5번부터요. 윗글 네모 아닌 동그라미. 6번 기억 네모 아는 동그라미. 자, 1문단부터 한번 볼게. 자,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창의성 네모. 창의성 네모란 자, 뭐라는 거야? 밑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 밑줄이야. 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창의성은 밑줄 여러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 밑줄입니다. 창의성은 창조적인 직업군이라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이야. 뭐 잘 아는 내용이지.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요. 자, 근데 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Q,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면 학습 능력이 좋으면 천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게 아니야. 또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IQ가 높은 것도 아니야. 누구는 밑줄 학습 부진아가 오히려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창의적 성과를 낸 경우가 있대.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지. 아인슈타인은 읽기와 산수의 학습장애가 있었고 다윈도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를 내놓았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 밑줄 유창성과 의지력이 어떻게 뇌에서 나타나는지 를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 문단이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요. 자, 서술어부터 봐. 창의적인 사람은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 지금 6번에 4번, 8번에 3번이야. 인지적 유창성이 뭔데?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야.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 자, 인지적 유창성은요, 언제? 밑줄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더 잘 나타나. 예를 들어요, 뉴턴은 패스트로 학교를 떠나 고향에서 쉬는 동안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긴장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왜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잘 나타나냐면 긴장을 하면 각성이 높아져. 말 그대로 각성 깨어있는 거잖아. 연상의 폭이 상상을 하고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이러니까 유창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언제? 각성 상태, 흥분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밑줄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 밑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대. 자, 이 주장을요, 자, 우리 동그라미 니은이죠.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로부터 지지 밑줄을 받았어. 자, 마중물이 뭔지 몰라도 내 밑에다 설명해 줄 거야. 한 실험에서는 철자가 엉터리 가짜 단어와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에게 진짜 단어이면 빠르게 키를 누르고 가짜 단어이면 누르지 말라고 했대.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하는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를 보여주는데 이렇듯이 앞에 말 그대로 마중이야 마중 앞에 보여주는 단어를 마중물 단어 네모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야 할 단어가 목표 단어야. 표적 단어야. 자, 7번에 2번, 7번에 3번 밑에서 나왔죠. 자, 원인 결과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 자,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자 긴밀 동그라미, 즉 밀접하게 관련될수록 그 다음 줄에 어떻게 된대? 반응 시간은 더 짧아진대. 화살표 연결. 짧아지니까 애들아 어떻게 돼? 연상은 더 신속하게 일어난대요. 화살표 연결. 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반응 시간 금방금방 반응을 하니까 연상 떠오르는 게 금방 이루어진대. 예를 들어서 자, 표적 단어가 널스야. 자, 간호사야. 간호사라면 마중물 단어가 가방일 때보다 의사일 때 당연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반응 시간이 짧겠지. 자,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자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요. 사전의미 네트워크라는 게 하나 있어. 하나의 사전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긴밀한 애들끼리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간호사는 의사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사전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 동일한 사전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표적 단어의 인식은 신속 밑줄 빠르게 이루어져요. 반면에 마중물 단어의 정보가 표적 단어의 정보와 같은 사전의미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의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비해 자, 다른 데 있으면 어떡해? 자, 밑줄 다른 사전의미 네트워크에 있으면 두 번, 세 번을 해야 돼. 하나에 있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내는데 다르면 표적 단어가 있는 그 사전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확인을 하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럼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하나의 사전의미 네트워크냐 다른 사전의미 네트워크냐 할 때 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신속하고 얘는 뭐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L도파와 프로프라놀롤이 나올 건데, 자, 얘네가 좀 헷갈려요. 자, 봅시다. L도파 동그라미. 자, 이 약물을 투여 넣었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봐봐, 화면. L도파를 투여했을 때 첫 번째, 직접적인 마중물과 간접적인 마중물 두 개를 나눠서 볼 거야. 자, 얘를 투여했더니 겨울, 윈터와 썸머,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이라는 건 여름과 겨울은 바로 계절이잖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절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너나 마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썸머와 스노우, 얘는 뭐야? 스노우는 눈은 겨울을 한 번 더 거치고 그때 이제 관련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간접적이야. 자, 밑줄.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히 길어지더래. 즉 L도파는 어디에서 효과를 본다고? 효과라기보다 어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간접적일 때. 알겠지? 자, 그러면 반응 시간이 투여 전에 비해서 현격히 길어지더래. 그럼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L도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이므로 이 약물의 투여는 피험자들의 노르에피네프린 수준을 올려 활용할 수 있는 밑줄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래. 그러니까 넣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내용을 잘 이해했어야 돼. L도파를 넣어서 직접적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지만 간접적일 때는 효과가 뚜렷하게 났어. 근데 그 효과가 부정적 효과야. 왜? 유창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 길어진 거거든. 그러면 L도파는 도움이 안 돼요. 유창성에. 반면에 프로프라놀롤 세모, 얘는요. 앞에 뭐래?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인대. 자, 얘들아,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인다라고 하는 걸 보니 프로프라놀롤은 L도파랑 같은 같은 효과야, 반대되는 효과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자, 노르에피네프린과 L도파가 무슨 관계? 전구체라고. 전구체 모르면 봐야지. 어휘풀이에 뭐라고 나와있어?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니까 얘들아 그냥 진화야, 진화. 노르에피네프린 다음이 L도파라고.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과 L도파는 같은 계열이야. 그치? 그랬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방금 프로프라놀롤은 뭐래? 반대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 L도파랑 프로프라놀롤은 반대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유창성을 증가시켜, 떨어뜨려? 증가시켜. 왜? 아까 얘가 떨어뜨린다라고 했잖아, 유창성을. 자, 이런 거 머리를 계산하면서 얘들아 읽어야 돼. 자, 프로프라놀롤은 그러니까 밑에 뭐래?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창성이 향상된대잖아.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창성 외에도 바로 외부적인 보상이 없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을 의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로 의지력이 요구가 돼요. 자, 우리가 공부할 의지, 그치? 숙제를 할 의지, 그다음에 클리닉을 올 의지가 있어. 수업을 들을 의지가 있어야지, 그치, 동훈아? 자, 의지력이 요구가 돼. 근데 이 의지력은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큰일이야. 전두엽이 망가지면 얘들아 밑줄 그어봐.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제 우리가 저이씨 전두엽 밑줄과 전두엽이 망가지면 의지 박약이야. 우리 의지 박약은 없지, 그치?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설마. 자, 의지 박약이야.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고 대뇌 변형계에서 매개되는데, 매개는 연결이지 되는데 시상하부처럼 밑줄 동기 유발의 핵심적인 부위 밑줄 는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밑줄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밑줄에 대한 지식은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영상 감각 연상 구역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두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전두엽이라는 애가 의지랑도 관련이 돼 있고 욕구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거야. 너네 친구들 중에도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는 1학년, 2학년, 이제 2학년 올라왔어. 2학년 올라온 애 있는데 걔는 학원을 국어, 수학은 일단 다니고 영어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끊었대.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끊었는데 그거 말고 또 막 학원을 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넌 대체 무슨 학원을 가? 라고 했더니 이제 미술을 일단 하나 다니는 거야. 취미미술 하나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야 했더니 또 댄스 학원도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야 신내동에 아이돌 하나 나오겠다고 댄스 학원 가고 뭐 또 보컬도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쁜 친구야. 걔는 맨날 지각을 하는데 알람을 내가 맞추라고 했어. 이제 맞췄대. 근데 알람 소리를 크게 못 해놓는데 왜? 라고 했더니 내가 말한 적 있을걸? 아이브 팬이야. 아이브 팬이어서 아이브 노래를 365일 24시간 스밍을 돌려줘야 돼. 우리 아이브 언니들이 이제 컴백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스밍을 돌려야 돼서 내가 얘가 하도 핸드폰을 하길래 뺏었다? 뺏고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노래가 자꾸 들리는 거야. 진짜 계속 돌리고 있어. 그래서 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아이브 팬이 있는데 전 세계 팬 중에 자기가 600몇 순이라는 거야. 돈을 얼마를 쓴 거야 얘가. 콘서트도 3일 내내 다 간대 자기는. 근데 내가 넌 대체 돈이 어디서 나? 그랬더니 이제 뭐 양심상 3일을 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하루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또 하루는 뭐 자기 세뱃돈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루는 엄마한테 뭐 딜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걔는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 다이소도 들러야 되고 다이소 들러서 또 네일 팁이 새로 나왔대.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너무 바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너무 발달을 한 거야. 너무 발달을 해서 전두엽이 너무 발달을 해서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근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잖아. 우리의 목표는 뭐야? 지금 니네 공부 왜 해? 결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밑줄.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행동을 요구해. 이런 종류의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관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자, 전두엽이 또 나서 뭘 하기 시작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 자, 우리 서울대를 목표로 하자. 자,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봐. 난 서울대, 그래, 서울대보다 우리 고대 하자. 왜 6호선이니까. 그래서 고대를 설정을 해. 연대예요. 뭐라고? 넌 연대야? 너 2호선이야, 너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자, 그래, 고대든 연대든 자, 연고전이든 고연전이든 아무튼 해요. 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자, 얘네가 너네는 몰랐지만 얘네가 움직였다니까.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구역 밑줄. 얘네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얘는 뭐를 해? 장기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한대. 너넨 몰랐지? 니네 머릿속에서는 움직이고 있었어. 자, 그래서 얘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밑줄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 자, 이게 뭐 생리적인 거는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완전 본능적인 거. 이걸 요구하기도 하지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 욕구를 억제하고 이것과 무관한 밑줄 장기적 목표. 졸리지만 선풍기 틀어놓고 얼음 세수하면서 뭐를 해? 공부를 해야 돼.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전까지 전두엽은요, 밑줄 외적 보상이 없을 때에도 내적 동기의 추동이라는 건 힘을 받는다는 거야. 이 내적 동기에 추동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해야 돼. 자, 그럼 5번 한번 봐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자, 5번. 이제 알아야지. 시상하부에서 촉발된 얘들아, 생리적 욕구 뭐라고 했어? 먹고 자고. 얘네가 무슨 전두엽을 자극해서 보상이 있는 행동을 유발해. 얘네를 억제하고 내가 그걸 해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이번에 부정역이랑 측두엽이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잠깐만. 5번에 2번이 오문다. 5번에 2번 여기 측두엽 다중양상 감각 연상은 이게 그 지식 필요한 지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에 윗글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대해 진술한. 자, 동그라미 기억을 봤더니요, 창의성이야. 창의성에 대해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특정한 영역에서의 학습 부진이 창의성 발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했어. 자, 얘들아, 동그라미 기억을 봤더니요, 창의성이었는데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자.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창의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라는 소리지, 또 그렇다고 공부를 못해야 창의성 발휘가 잘 되요는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더 하고 끝냅시다. 자, 1번에서 4번 중에 4번. 자, 4번 보기 네모, 윗글 네모, 안은 동그라미 하고요. 자, 4번 보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앞으로 갈 건데, 얘들아, 근데 이거 내용은 뭐 이미 알고 있었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에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수궁이 있고요, 육지 있고요, 반궁. 반궁이 뭐야? 공중이야, 공중. 공중 뭐 때문에 올라갔었어? 독수리. 독수리 때문에 올라갔었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을 보면요. 토끼가 C에서 반공, 공중에서 육지로 떨어지게 된 것은 토끼가 A에서 무슨 독수리와 깨달음을 공유해. 얘는 독수리한테서 벗어나서 살아나야 되는 처지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유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문법 할 건데 문법 숙제 제대로 했지? 안 했으면 풀어라. 풀어. 됐어요.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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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네네. 여기 걷어내려고 하는 거야? 처음 4시간씩 부르는 4시간씩 헐 4시간씩 한다는 미친. 왜 섞어? 4시간? 6시부터 10시 이렇게? 아니 그런 거 확실하지 않아. 근데 4시간씩 한다고 해서 모르는 잘 만드는 그래 잘했지. 이거 어떻게 되지? 왜 이거 뭐 어떻게 돼? 그거? 중하구나. 되게 나네. 뚝배기가 번지 무슨 소리라고? 번지 버건 이렇게 되려고? 괜찮은데? 보일까? 응. 틱톡에 나와 괜찮은데? 왜? 그냥 네가 입었을 때 안 하니까. 야, 이동건 키 큰 거 알아? 있어. 걔 이만해졌어. 진짜로? 응. 다음도 안 봐. 나 방학 동안에 제일 많이 간 거 같아. 영화.
자, 우리 24번부터 24번에 4번, 25번에 1번, 26번에 1번은 가. 그 다음에 2번은 으탈락. 이라는 말 들어가면 되고요. 27번에 3번, 28번에 1번, 29번에 5번, 30번에 2번, 31번에 3번, 32번에 3번, 34번에 5번, 35번에 3번, 36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첨가, 자음 동화. 33번에 2, 34번에 5, 35번에 3, 36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첨가, 자음 동화, 37번에 3, 38번에 3, 39번에 1, 4, 40번에 2, 41번에 4, 42번에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가서요. 우리 먼저 24에서 29번 중에 질문할 거. 28, 29. 자, 28번에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28번에 1번. 다티다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의문의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의문의 축약이, 얘들아, 의문의 축약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자음 축약이 먼저 있었지?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냐면 거센 소리 되기랑 같은 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거센 소리 되기는 자, 이 자음들과 어떤 자음? 히읗이 결합을 해서 이제 뭐 기역이나 디귿이나 이런 애들이 히읗과 결합을 해서 뭐 키읔, 티읕, 피읕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 히읗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히읗과 디귿이 만나야겠지.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기역에는 다 티다가 일단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지워줘야 되지. 축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다티다가 됐어. 근데 이 다티다가 결과물로 다치다가 됐어. 자,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티읕이 치읓이 됐어. 티읕이 이를 만나 치읓이 되는 얘는 뭐야? 구개음아. 그렇지. 그러니까 1번이죠. 그 다음에 29번. 다음은 의문의 축약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의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29번에 5번이고요. 자, 미음을 봤더니 자, 29번을 봤더니 미음을 봤더니 바요는 얘들아, 이미 바요 이거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봐봐, 오랑 아가 만났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와가 돼야지.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에서 36번 중에 2번. 33번부터 35번. 자, 정답. 33번에 2번. 34번에 5, 35번에 3.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할 거 32번 말고 질문할 거. 괜찮아? 자, 32번 봐. 보기에 지하철 노선도로에 나타난 역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32번에 3번. 신림으로 발음 해봐. 너 해봐. 너 여자친구한테 우리 신림역에서 만나자. 신림이 아니라 신림은 진짜 너무 힘들잖아. 신림. 그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다음 넘어가서요. 37에서 42번 중에 8번 9. 자, 38번. 다음은 자기소개서의 일부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음운 변동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38번의 동그라미 3번이고요. 디귿, 리을. 자, 거꾸로 물어볼게. 자, 답이 3번이야. 디귿하고 리을이 종류가 같대.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이 종류가 같대. 자, 얘들아, 얘 뭐 일어났어? 교체 탈락, 참가, 추격 중에서?
그렇지. 입학은 뭐라고 말하면 돼? 입학. 그렇지. 그러니까 비읍 히읗 시 합쳐진 이제 축약이 일어난 거고 하야키.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일어났어? 축약이 일어났. 자음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얘들아 박나래? 왜 앞에 박나래야? 자, 박나래 박나래 뭐 일어났어? 자음 동화 중에서. 그래, 잘했어. 우리 남자애들은 그냥 시영이한테 업혀가려고 조용히 가면 야 박나래를 우리 뭐라고 해요? TV에서 아나운서들 요즘에 박나래 많이 부르잖아. 박나래라고 부르지. 자, 뭐 일어났어? 기억이 이응이 됐어. 뭐 일어났어? 그치, 비음아. 우리 여자애들만 그냥 여자애들만 100점 맞으려고 우리 남자애들 입 꾹 닫고 자, 비음아 일어났어. 자, 지연은 뭐야? 얘는 지다가 아니잖아. 기본형이 이름을 짓다지. 짓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지어가 됐어. 시옷이 없어졌죠. 탈락. 그 다음에 공부. 그냥 얘는 공부지.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 3번. 39번이야.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의문에 첨가가 일어나는 애를 찾으래. 의문에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를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39번에 1번, 4번. 얘 왜 이렇게 안 써져? 자, 1번하고 4번. 얘들아,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 니은 첨가 일어난 거고 두통 약이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첨가가 일어난 거지. 자, 됐으면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저번에 문장을 하다 말았어요. 자, 문장으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116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자, 116페이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문장의 종결 표현부터 봅시다.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뭐를 했냐면 이제 문장 성분,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했었지. 자, 오늘은 문장의 종결 표현, 그 다음에 문장의 확대 얘를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의적 표현까지 이제 같이 볼 건데, 자, 먼저 자, 문장의 종결 표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종결은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거야. 마무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마무리하는 애들로 요렇게가 있는데 사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안 내요. 왜냐면 뒤에 낼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고등학생은 이제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높임 표현, 인용 표현, 부정, 피사도 일로 가면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라서 얘는 잘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만 알면 되잖아. 자, 나오는 것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자, 평서문은 됐고요. 자, 의문문은 여기다가 미리 써놔. 우리 이거 나중에 중세문법에서 할 거야. 중세문법에 의문문은 또 종류가 있어요. 설명 의문문이냐, 뭐 판정 의문문이냐, 수사 의문문이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세문법에서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어미가 달라졌어. 보조사랑 어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할 거고요. 자, 그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두 개. 명령, 청유. 자, 명령과 청유는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명령이 뭐 하는 거냐면 얘들아,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거야. 이건 함께 하자는 게 아니라 청자에게만 해당을 하는 거지. 청자만. 그리고 행동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상 행동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이 행동의 자리에는 항상 동사가 와요. 그래서 명령문의 자리에는 동사가 옵니다. 보다시피 학교에 가다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지. 자, 청유문은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얘도 마찬가지네. 행동이야. 행동이기 때문에 이 청유문도 동사를 요구해요. 근데 청유문은 명령문과 달리 뭐야?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야. 같이 하자는 거지. 자, 요 어미 정도는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감탄문은 그냥 알고 있으세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7페이지를 가면, 자, 문장의 확대. 자, 여기가 중요해. 자, 별표. 자, 우리 본격적인 문장의 확대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다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여기서는 이제 줄글로 나와 있어서 어려워요. 자, 문장이 있어요. 자,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혼문장이 있고요. 큰일 났네. 글씨가 왜 이래? 자, 혼문장이 있고, 잠깐만. 그 다음에 견문장이 있는데 왜 말 안 듣지? 혼문장이 있고 견문장이 있어. 자,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혼문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만 있는 걸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해요.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면 견문장은 뭐냐면 주어랑 서술어가 2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 견문장은 또 이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쭉 이어져 있으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은 안긴 문장이라고 해. 뭐 정리를 해보면 이어진 문장은 주어 1, 서술어 1, 주어 2, 서술어 2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얘기하고, 안은 안긴 문장은 주어 1과 서술어 1이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주어 2와 서술어 2가 있죠. 이렇게 안은 안긴 문장. 그리고 이 이어진 문장은 이 주어와 서술어가 대등하게 이어져 있냐, 관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느냐로 나뉘고요. 안은 안긴 문장 중에서는 얘네는 그런 관계보다 이 안긴 문장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5가지. 자, 요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봤으니까 뭐부터 볼 거야? 요 혼문장부터 한번 볼 거야. 혼문장은 뭐야?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어요. 자, 나와 있지?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걸 혼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여기에다 별표할게요. 자, 3번째.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이 시험범이면 한 1번이나 2번 문제 정도에 선생님이 꼭 이걸 내.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음 문장에서 뭐 문장의 유형이 다른 걸 고르세요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 2번, 3번, 5번을 이렇게 1번, 2번, 3번, 5번을 이제 견문장을 내놓고 이제 얘가 이제 혼문장으로 넣어놓은 거야. 근데 애들이 큰 지붕의 집이 바로 나의 집이다라고 하면 그냥 문장이 기니까 얘는 혼문장일 리가 없어가 되는 거지. 근데 보다시피 문장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밖에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와 상관없어요. 알겠지? 이걸 기억해야 돼. 문장의 길이와 상관없이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이면 무조건 혼문장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견문장을 한번 볼게요.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이야. 그리고 얘네가 어떤 구조로 이어지냐에 따라 이어진 문장과 다음 페이지 안은 남긴 문장으로 나뉠 거예요. 자, 이어진 문장은요, 연결어미로 이루어진 거야. 이어진 거야. 근데 이 이어진 게, 자, 다시 두 개, 대등하냐, 종속이냐. 여기서 말하는 대등과 종속이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이어진 문장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했냐면, 주어 1, 서술어 1, 주어 2, 서술어 2라고 했어. 근데 따지고 보면, 주어 서술어니까 이미 문장 1, 문장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끼리 대등하냐 종속적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미 관계가, 자, 여기다가 쓸게. 자, 문장끼리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향 X. 그냥 독립적이야. 영향도 없고요. 독립적이에요. 자, 이런 거야. 아빠는 남자이다, 엄마는 여자이다. 아빠가 남자고 엄마가 여자인 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남자 여자인 거지. 그러니까 수정이는 웃었고 현주도 울었어. 수정이가 웃어서 운 게 아니야. 어제 비가 오고 오늘은 맑은 것도 영향 관계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독립적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순서를 바꾸었어도 의미 차이가 없어요. 아빠는 남자이고 엄마는 여자이다를 엄마는 여자이고 아빠는 남자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미 차이가 없어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연결어미 고며 은하치만 든지. 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문장끼리 영향을 미치겠지. 앞뒤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조건이 되는 거죠. 비가 내려서 원인, 그래서 집으로 간 거야. 밥을 먹으려고 이유지, 그래서 식당에 간 거야. 이런 식으로 앞뒤 문장이 영향을 미쳐. 그러면 얘네는 문장 순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 문장 순서 교체가 안 되죠. 얘네는 고 성적이 오르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예 다른 의미가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문장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요. 요렇게 으며, 을지라도, 아서, 으려고, 는데. 여기 아서는 어서도 하나만 써놔. 아서, 어서 상관없어요. 앞에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17페이지. 자, 위에 주어와 서술어의 생략. 자, 얘네가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생략을 할 수 있냐면 같은 게 2번 나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볼게요. 아는 안긴 문장. 아는은 바깥에서 주어 1, 서술어 1이었고 안긴 게 주어 2, 서술어 2였었지. 자, 2번에 안긴 문장의 종류, 3번 안긴 문장의 종류 별표. 진짜 중요해. 시험에 나올 때 90%는 여기서 나올 거야. 문장이 시험범위면. 자, 명사절부터 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종류는 뭐가 있어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자, 명사절은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며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하는 절을 얘기를 해요. 자, 뭐 이건 됐어.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 이런 건 안 나오고. 자, 밑줄 그을게요. 기, 별표. 자, 지금부터 아는 안긴 문장을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우리는 영희가 합격하기를 바랐다라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아는 한긴 문장 찾을 때는 1번을 뭘 할 거냐면 서술어부터 찾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는 한긴이면 주어도 2개고 서술어도 2개여야 하지. 근데 주어는 생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를 찾는 게 빨라. 그럼 서술어는 뭘로 찾으면 돼? 다를 붙여보면 돼. 자, 얘들아, 우리 눈에 일단 보이는 우리는 영희가 합격하기를 바랐다 해서 서술어 하나 찾아봐봐. 그렇지. 처음 서술어는 그냥 무조건 문장의 맨 끝. 자, 바랐다가 뭐가 돼? 얘가 서술어 1이 돼요. 그럼 얘들아, 누가 바랬어? 우리가 바랬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주어 1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주어 서술어 짝은 찾았어. 자, 그러면 또 동훈아, 두 번째 서술어 찾아봐봐. 다를 붙여보면 돼. 뭐 있어? 합격하다. 자, 서술어 2. 자, 누가 합격해? 영희가 합격해. 주어 2가 되는 거야. 이게 1단계. 자, 그러면 영희가 합격하다인데 영희가 합격하다가 지금 끝에 뭐가 붙어서 다 대신에 기가 붙었지. 기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절이라고 해? 명사절이라고 할 거야. 기가 붙었으니까. 근데 요즘엔 시험에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르이야, 를. 자, 영희가 합격하기 뒤에 이제 르이라는 조사가 붙었지. 근데 여기는 뭐 이 가가 붙어도 되고 뭐 을를 에게 에서가 붙어도 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외웠어. 을르는 무슨 조사였어? 그렇지. 그러면 물어봐. 이 문장 안에서 명사절이 무슨 기능을 하냐고 물어볼 거야. 그 기능은 무조건 뒤에 있는 조사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기능을 해? 하고 목적어의 기능을 합니다. 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해보자. 나는 이별이 다가왔음을 알았다. 자, 무조건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어. 자, 알았다. 서술어 1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알았으니까 주어 1이 되는 거지. 자, 주어 1, 서술어 1 찾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서술어를 찾을 거야. 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게 뭐야? 다가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서술어 2. 뭐가 다가와? 이별이 다가와. 주어 2. 그러면 우린 이별이 다가왔음을 괄호로 묶어서 음이 붙었네. 여기 뭐가 붙었네? 음이 붙었네. 그럼 얘는 명사절. 그리고 뒤에 붙은 조사를 봤더니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기능. 명사절이 제일 쉬워. 미리 말하지만 제일 쉬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찾아서 두 번째로 인용절 볼게요. 인용절은 똑같아. 대신에 얘는 뭐가 붙을 거야? 부사격조사 고와 라고가 붙어. 자, 이제 명사절은 음기, 인용절은 고라고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는 관형절, 부사절을 볼게요. 자, 관형절이 제일 어려워요. 헷갈려요. 자, 한번 보자. 문장 안에서 관형어처럼 얘는 하나를 더해. 아까 우리 명사절은 음기 찾으라고 했잖아. 관형절은 우선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네를 찾아야 되고, 얘네가 뭐를 또 두 번째 뭐야? 똑같아. 관형사랑. 자, 체언을 꾸며줘. 자, 그럼 봐봐. 나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은하는 영선이가 살던 마을로 갔다. 이거 예시가 너무 착한 예시가 들어가 있어. 자, 이제 그냥 대충 해보자. 나는 들었고 비가 오다지. 그러니까 비가 오다가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었으니 얘는 관형절이고, 그러면은 얘는 뭐야? 소리는 소리인데 비가 오는 소리니까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야. 이해돼? 자, 은하는 갔어요. 영선이는 살았어요. 얘도 던으로 끝났고 마을을 꾸며주는 거야. 얘는 왜 대충 하냐면 시험 문제는 얘가 안 나오고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예쁜.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저런 애들은 관형절 시험 문제 낼 때 절대 안 내, 선생님. 자, 예쁜 꽃이 피었다. 자,
서술어부터 내가 찾으라고 얘기를 했지. 자, 얘 서술어가 뭐야? 그렇지. 피었다. 서술어 1이에요. 자, 뭐가 피었어? 꽃이 피었어. 그치? 주어 1. 뭐 여기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 서술어 찾아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다음 붙이면 되는데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예쁨밖에 없잖아. 예쁘에다가 다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서술어 맞네. 자, 여기 서술어 2. 그럼 주어는 뭐야? 하니까 내가 꽃.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뭐부터 찾으래? 서술어부터 찾으라는 게 관형절의 경우에는 주어가 맨날 생략이 되거든. 거의. 자, 지금 봐봐. 물론 상식적으로 꽃이 피었어. 그리고 뭐가 예쁘겠어? 뭐 영희가 예쁘겠어? 꽃이 예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만 괄호로 묶어야 돼. 예쁜만 괄호로 묶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꽃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서술어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봤더니 아, 예쁘다에다가 니은 결합됐고 그 다음에 꽃을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절은 맞는데 대신에 주어 꽃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부사절도 똑같아요. 자, 부사형 전성음이 결합해야 되고요. 부사는 꾸미는 애가 많지. 자, 부사어로 쓰이면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야. 서술성을 가지고 있던 품사 기억나?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너 다른 애들이랑 수업했지? 지금 동사, 형용사. 그래서 이 서술어를 꾸며준다라는 게 결국 용언을 꾸며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서술조를 볼게요. 얘는요 또 잘 나가다가 얘만 다르게 삐끗해. 얘는 얘들아 여기 보다시피 뭐 어미나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그냥 표지가 없어. 저런 어미라든지 우리 시험 문제는 표지가 없다라고 나와요. 어미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애가요 붙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치야. 마치 진짜가 아니라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됐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나와. 토끼가 귀가 길다라고 나와요. 근데 뭐야? 지금까지는 뭐 서술어를 찾으라더니 서술어 찾았는데 오히려 얘는 주어가 두 개인 거지. 그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1번은 무조건 서술어야. 자, 길어요. 자, 서술어 1이야. 뭐가 길어? 귀가 길어요. 주어 1이야. 여기까지 찾으면 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토끼가 왜 나와? 토끼가 주어 2가 되고 귀가 길다 전체가 서술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했어? 됐지?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밑에 한번 확인 문제 풀어볼게. 119페이지. 너무 쉬워. 내가 아까 오늘 중의적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의적 표현이 뭐냐면요.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야. 뭐 동그라미 2번처럼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 아까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는 이런 호질에서 썼던 것처럼 일부러 쓰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의사소통 방해라서 수정을 해야 해. 그래서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내려가서 의사소통을 방해하니까 얘를 뭐를 해야 돼? 고쳐줘야 돼. 어떻게 고쳐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자 이런 거야. 위에 이제 얘를 보면 얘가 왜 문제냐면 이게 사람의 벤지, 열매 벤지, 운송수단 배인지가 헷갈리다라고 했으니까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 자, 2번, 3번, 4번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2번에 반점을 사용해야 돼.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딱 끊어주면 중의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절의 위치를 바꿔.
예쁜 고향집의 뜰이 아니라 고향집의 예쁜 뜰이라고 바꿔주는 거지. 혹은 조사를 사용해요. 다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일부만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게. 그래서 중의적 표현은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번에 여기서부터 18번부터 문제를 지금 풀면 되거든요. 18번부터 43번까지 얼른 해봐. 그만 하품하고 빨리 풀어봐.